아마도 크롤러라는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19세기 런던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존 톰슨이라는 사진작가와 아돌프 스미스라는 기자가 거리를 다니며 이 크롤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는데요. 바로 이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877년 런던의 숄스 가든스라는 거리에 위치한 한 구빈원 앞의 계단에 이 근방의 크롤러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누며 앉아 있습니다. 당시 런던에는 집도 없고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1835년 이후 많은 구빈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구빈원은 거리에서 방황하다 굶거나 얼어 죽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했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리된 건물에서 죄수복 비슷한 옷을 입고 정해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빈원에 들어가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빈민의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빈원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크롤러라는 말은 구걸할 힘조차 없어 기어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주로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빵 한 조각을 두고 싸울 힘도 없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구석진 곳에서 웅크리거나 벽에 기대 반쯤 죽은 상태로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다른 노숙자나 거린들 또는 평소 안면이 있던 주로 극빈층의 친구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 가끔씩 가져다주는 최소한의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오래되어 상한 빵이나 한번 사용한 찻잎,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 운이 좋은 경우에는 약간의 팔이 날리는 고기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드루리레인이라는 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는 무료로 따뜻한 물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찻잎이 있다면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영국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극도의 영양 부족과 희망 없는 삶은 이들을 죽음보다 나쁜 무기적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졸고 있는 듯하지만 결코 깊은 잠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구빈원의 딱딱한 돌계단에 앉아 머리를 문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비가 올 때는 만약 바람이 적절한 방향으로만 분다면 문이 약간의 피난처를 제공하지만 대개 이들은 곧 비에 젖어 심각한 오한과 류머티즘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깊은 잠은 사치에 불과하며 이들의 졸음은 끝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즈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이는 졸다, 도즈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크롤러들은 한쪽 눈을 뜨고 자는 사람들이라 놀림받기도 했는데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느릿하게 눈을 뜨며 언제든 눈을 뜰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게으르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 속 크롤러는 약 10년 전 세상을 떠난 재단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 그녀의 딸은 대리석 세공일을 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그 후 딸과 사위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전 사위가 건강 문제로 일을 더 할 수 없게 된 이후 원래 서민이었던 가족은 극도의 빈곤 상태로 떨어졌고 가족 간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갈등 끝에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가 딸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불편한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빈털터리로 거리로 나왔고 그날부터 점점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며 현재는 이 지역 크롤러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붕괴,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없던 시절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로 재봉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노파가 된 이분의 가장 큰 희망은 청소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구하려면 집 주소도 있어야 되고 일하러 갈 때 입어야 할 멀쩡한 옷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옷이 워낙 흔하지만 당시 극빈층들은 떨어지거나 해지지 않은 멀쩡한 옷은 기껏해야 한두 벌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가족들이 일하러 갈 때 돌아가며 입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제 15살이 되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며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집도 없고 누더기를 걸친 상태로 일을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운 좋아 구했다 하더라도 구빈원 임시병동에서 잤다는 게 발각되어 여러 번 해고당한 뒤 이제는 모든 의욕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해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목표는 어떻게든 몇 실링을 벌어 옷을 한 벌 사입고 호프 농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파운드 정도의 돈을 모으면 방을 구하고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전당포에 맡긴 옷을 되찾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주소를 확보한다면 이 모자가 같이 벌어서 다시 서민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구빈원 계단에서 이 노파와 나란히 있었던 다른 크롤러는 실제로 커피숍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그 여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커피숍에서 일하는 동안 이 노파가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낡고 더러운 숄로 어깨를 감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아이가 머리를 내 턱 밑으로 밀어넣고 나에게 꼭 붙어 있어서 나도 따뜻해지고 아이도 따뜻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돌보는 대가로 받는 보상은 한 잔의 차와 약간의 빵입니다. 그러나 이 소박한 대가조차 항상 주어지지는 않았으며 그녀는 종종 차 없이 빵만 먹거나 빵 없이 차만 마셔야 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하루 중에서 유일한 식사였지만 이 소박한 한 끼마저도 매일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가 만난 또 한 명의 크롤러는 스코티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사진은 찍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코티와의 인터뷰는 나중에 다시 진행되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코티는 키가 크고 매우 말랐으며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스코틀랜드 여성으로 왜소한 몸에 매우 꽉 끼는 허름한 방수코트를 입은 모습이 약간은 우스꽝스럽게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이나 말투는 취하 측면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코트 아래로는 찢어진 천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는데 이는 제대로 된 속옷도 입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고급스러운 물건은 이 펜스를 주고 샀다는 고무로 된 신발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여성이 거리에서 자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거리에서 자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반면에 날씨가 좋은 밤에는 불황아들, 술주정뱅이, 양아치들을 피해서 가끔은 쓰레기 더미 뒤에서 숨어서 자야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구빈원의 임시병동에서 3번을 잤다는 이유로 3일 동안에 3배를 가르는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임시병동은 구빈원에 입소하지는 않았으나 절박하게 하룻밤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룻밤을 재워주는 대신 오전에 몇 시간의 노동을 하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기자는 스코티에게 저녁 식사와 맥주를 사주었지만 그녀는 개걸스럽게 먹지도 않았고 맥주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읽고 쓸 줄 알았고 사용하는 언어도 꽤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당시에 글을 읽거나 산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귀족이나 중상류층들 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녀의 출신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코티의 아버지는 인도와의 무역업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배가 폭풍으로 침몰하는 바람에 가족은 아버지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에든버러의 은행 간부로 일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스코티의 남편은 은행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념이 거의 없어 모든 재산을 변호사의 손에 맡겼고 돈이 필요하면 단지 변호사에게 돈을 내달라고 하면서 살다가 결국 어느 날 변호사가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속였다고 생각했으나 돈의 지급 내역을 전혀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던 남편이 퇴직하자 빈털터리가 된 부부는 런던으로 이사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코티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런던에서 그녀는 재봉사로 일했는데 어느 날 눈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악화되어 거의 실명에 이르게 되자 방세를 지불할 수 없게 된 스코티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소지품은 압류당해 팔려나갔습니다. 가진 돈이 거의 없었던 스코티는 공동 숙소에서 며칠을 지내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자던 사람이 스코티의 모든 소지품, 심지어는 속옷까지 훔쳐서 달아난 바람에 지금 그녀가 가진 것은 당시 선반에 올려두었던 이 낡은 방수코트 뿐이었습니다. 런던의 거리에서 갈 때까지 간 거친 노숙인들을 피해 그녀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이 구빈원 계단뿐이었고 이곳은 얼마 전부터 유일한 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오는 이 극심한 고통이 가져오는 무감각 상태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해 스스로 일어서거나 걷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종종 탈진으로 인해 쓰러지곤 했습니다. 스코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growing accustomed to it now, having not fallen once this week. Yet I cannot bear this wretchedly idle, life to which I am condemned, far worse than the hardest labour. I would rather my hands be blistered and sore from toil than swollen red and stinging from sun, rain and cold. 그녀 역시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적당한 옷 한 벌만 구할 수 있다면 예전에 일했던 핍리코의 군용물품 상점에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 주에 7실링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성교회에서 만난 노파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지하방을 주당 18펜스를 내고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코티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펜스를 낼 방법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녀는 아마 이런 형태의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당 7실링을 벌 수 있다면 4실링을 먹는 데 쓰고 1실링 반을 방세에 나눠내더라도 여전히 18펜스가 남아 약간의 저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쌍한 여인의 소박한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약간의 도움조차 받지 못해 그녀는 2달 가까이 크롤러로 살아야 했습니다. 크롤러들은 당시 런던의 최빈곤층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극단적인 빈곤과 고통을 반영하며 동시에 당시 사회의 무관심과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스코티와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실수나 나태함 때문에 그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을 취재한 2명의 기자는 Street Life in London이라는 책을 통해서 크롤러들의 이야기를 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19세기 런던의 크롤러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당시의 런던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무관심은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스코티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단지 작은 도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중일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